백승철 강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전 음악극에 대해 배운 사람끼리 잘난 척을 한번 해보려고요. 홍기통크. 자, 그러면은, 자, 홍기통크가 뭐였죠? 서커스, 마술. 버라이어티 최초에. 오케이. 여기 있는 거 다 버라이어티예요. 여기가 다 네. 홍기통크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매니저에 의해서 뉴 올리언즈 홍등가에서 일어난 버라이어티. 그렇게 해서 미국의 쇼의 어떤 버라이어티가 쇼의 중심이었다. 그러면 민스트러시는 뭐였죠? 흑인 비하. 네, 흑인 비하드.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흑인을 비하할 때 흑인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뭐가 있었죠? 곱슬머리. 곱슬머리, 입술, 피부, 검은 피부. 그래서 입술과 곱슬머리, 검은 피부를 강조했죠.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뮤지컬 아는 사람은 제 생각에 10%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 갖고 계신 거죠. 근데 보더빌은 뭐죠? 이 보더빌까지 알면 거의 굉장한 소수예요. 가족을 위해. 네, 가족극이었죠. 얘기했지, 홍키통크와 같은 데서는 이런 게 총기 사고, 싸움, 도박 막 이런 게 일어나는 남성 중심의, 그리고 막 야유하고 비아냥거린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민스러쇼도 이미 흑인 비하는 그런 욕하고 막 그런 공간이었는데, 가족을 위한, 그래서 건전한 그 버라이어티 쇼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럼 벌레스크는 뭐죠? 보더빌과 벌레스크가 그 당시에 두 양축인 거예요. 이쪽에서 굉장히 가족적인 공연을 했다면 이쪽에서는 뭘 했다고요? 굉장히 문란하고 성적이고 자극적인 걸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벌레스크에서 강조됐던 게 뭐였죠? 여성의 다리. 그래서 다리가 많이 나오고 막 골반이 강조되고, 그래서 벌레스크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전락되죠? 스트립 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끄러워. 너 왜 네 멋대로 오 깜짝이야. 그랬어요. 자, 그럼 레뷰는 뭐죠? 보더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레뷰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한 명이 있었어요. 보더빌에서 토니 파스터라고 있었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자, 그러면 레뷰에서는 한 명이 중요했어요. 지그필드. 기억나세요? 지그필드가 한 지그필드 폴리스라는 것이 레뷰에서 가장 유명했죠. 그래서 지그필드가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화려한 무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풍 뮤지컬은 무엇일까요? 배가 떠다니다 정박했을 때 한 공연이 있었잖아요. 쇼 보트라는 공연이었어요. 자, 버라이어티의 구성이 없잖아요. 버라이어티니까 서커스하고 경기하고 춤추고 막 이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기승전결이랑 우리 발단전결, 위기막, 절정결말 이 어떤 구성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플롯이 없다고 하죠. 이제 극작적으로 얘기하면 플롯이 없는 공연을 계속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최초로 대본이 먼저 나와서 흘러가는 스토리 라인에 음악과 춤을 넣은 공연이 쇼보트라는 공연이죠. 쇼보트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기억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뮤지컬 이전의 음악극이에요. 왜? 뮤지컬 이전이라고 왜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성의 뮤지컬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은 다 뭐다? 붐 뮤지컬이야. 스토리 라인이 있는 데다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뮤지컬이라 불릴 만한 작품들을 볼 거예요. 잠깐만요. 오케이. 보기 전에 지난번에 뮤지컬 음악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이것도 좀 그렇다면 잠깐 음악의 구성에 대해 배웠어요. 자, 음악이 이제 배웠잖아요. 서곡이 뭐죠? 처음에 네. 공연 시작 전에 이제 전반적인 공연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이제 고조시키는. 그래서
서곡에서 가장 유명한 건 오페라의 유령인데요. 여러분들 당연히 들으시면 알 거예요. Illumination. Gentlemen. 이거 가시죠. 바바바바바. 와. 들어 보이다. 난 가서 봐야겠어, 이거. 10주년. 땅땅땅땅 이 아이들. 이것만 들어도 아이들 오페라의 유령 하는구나 막 오시죠, 여러분. 이게 오버ture 서곡이라는 거. 오페라의 유령 중 제일 최고라고 불리는 10주년. 레미제라블 10주년이고 걔는 25주년. 실수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요. 왼쪽으로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매번에 배워주시죠. 이 정도 듣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서곡이 끝나자마자 오프닝 넘버라는 게 나와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오프닝 시작하는 넘버는 노래를 지칭한다고 했죠. 넘버 1, 2, 3, 4 시작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노래는 대체로 어떤 걸로 한다고요? 합창, 예, 밝고 경쾌한 합창으로 해서 서곡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렌트 거가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이제 영상도 좀 보면서 글로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별로 안 기니까 소곡부터 드릴게요. 이게 소곡이에요, 렌트. 자, 이제 공연 시작한다라는 이제 소곡. 이렇게 이제 이게 연주 이제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되면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러다 이제 오프닝 넘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시작해. 다음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 오프닝 넘버 합창으로. 사람들이 다 보겠죠? 합창이다 하니까. 525,600 minutes. How do you measure a year? In daylights, in sunsets, in midnights, in cups of coffee, in inches, in miles, in laughter and strife. In 525,600 minutes, how do you measure a year in the life? How about love? How about love? How about love? Seasons of love. Seasons of 네, 2절도 되게 좋아요. 이제. 자, 525,600분 중 사랑은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많은 시간 중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이 노래가. 어떠신가요, 사랑? 3분? 3분, 네. 1년에 3분. 자, 그러다가 이제 제시는 뭐였죠, 제시? 줄거리. 제시. 자, 이제 뭐든지 있잖아요. 영화도 처음 부분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잠깐 설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공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은 대충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루어져 갈 거야 라고
짤막하게 사건들을 던져주는 부분이 제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했죠? 노래하는 사람의 명확한 발음. 왜냐면 사건을 설명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지를 못하시면은 무슨 사건이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이제 그리스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가 이거를 안 해놨네요. 노래. 이것이 바로 이제 제시에 대한 가장 좋은. Ladies and gentlemen. Hey, I want to hear about what Danny did at the beach. 네, 앞으로 이거를 중심으로 사건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에서. Sure, love to do right, Daddy. 여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사건이 나오는 거에 대해 What did you do this summer, Sandy? Oh, it's 노래는 Someone 그 유명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아, 귀엽게 생긴 남자를 만났어. 이렇게 서로. 여자 남자 차이가 좀 안 나오고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제시가 되냐면 이제 이 남자애가 남자 사이에서 강하게 말하고 여자애는 여자 사이에서 로맨틱하게 말했는데 둘이 만난 거예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사실 같은 학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더 이상 로맨틱한 남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그게 계속 돼요. 이게 이제 제시고요. 프로덕션 넘버 뭐였나요? 그죠.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주연이 총출동해서 가장 멋있는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프로덕션 넘버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다 시카고를 이제 그 리프라이즈 때 레미제라블을 제가 넣었다가 이제 성철가 지키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걸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자, 프로덕션 넘버 시카고를 보실래요? 레미제라블을 보실래요? 시카고를 보도록 합시다. 아, 이것도 내가 안 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또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요. 이거 처음부터 보세요, 자. 자, 이제 물방울로 박자 맞춘 거죠. 걸으면 손톱. 실제로 공연장에서 이렇게 손톱 이런 걸 합니다. 이쪽은 제일 멋있는 장면이에요. And now, the six merry murderesses of the Cook County Jail in their rendition of The Cell Block Tango. 여자들 말하는 단어가 살인의 동기예요. He had it coming. He had it coming. He only had himself to blame. If you'd have been there, if you'd have seen it, I bet you would have done the same.
The girls. You know how people have these little habits that get you down? Like Ernie. Ernie liked to chew gum. No, not chew. Pop. So I came home this one day and I'm really irritated and I'm looking for a little bit of sympathy. And there's Bernie lying on the couch, drinking a beer and chewing. No, not chewing. Popping! So I said to him, I said, you pop that gun one more time. And he did. So I took the shotgun off the wall and I fired 2 warning shots into his head. He had it coming. He had it coming. He only had himself to blame. If you'd have been there, if you'd have heard it, I bet you would have done the same. I met Ezekiel Young from Salt Lake City. 더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속이 될 거지만 시카고는 바카시라는 안무가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몸을 지금 상황을 표현할 때도 막 안무가 굉장히 화려했던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쇼스탑 자, 리프라이즈는 뭐였죠? 반복 연주라고 했죠? 왜 반복되나요? 같은 걸 또 부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음을 암시하기도 하고 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변조. 그래서 비슷한 공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2번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동화될 수 있도록 지켜낸 아이들의 All Live도 2번이 나와요. 성씨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모르겠네요. 이거지? Development. 조승우가 봐서 이거는 Breathe. There's this feeling of power and drive. I've never felt so alive. Where does this feeling of power derive? Making me know why I'm alive. Like a life's secret. Sinister, dark, and unknown. I do not know what I seek yet. I seek it alone. I am a thirst I cannot deprive. Never have I felt so alive. There is no battle I couldn't survive. Feeling like this, feeling alive. Like the moon in enigma, lost and alone in the night. Down by some heavenly stigma, the blazing alive. It's a feeling of being alive, full of the noble, truly alive. It's a truth that cannot be denied. It's a feeling of being alive. 자, 이게 리프라이즈가 돼요. 같은 음악으로 들리는 The city is most distinguished, degenerate, obscene, corrupt, and malignant, hypocrite, Animals trapped behind bars of the zoo need to run rampant and free. Predators live on the free. This time the predator's me. Lust that raging desire fills my whole soul with its curse. Burning up primitive fire, listen in I'll heaven blind, steal from all the gods tonight. I'll take from all mankind, conquer all the odds, and I'll be on forever with Satan. He was set by my side, and I will show the world that tonight and forever a name to remember's the name Edward Hart.
마지막 경기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게 프라이즈 이렇게 되고요. 쇼스토퍼가 뭐라 그랬죠? 공연에 너무 큰 박수를 받아서 끊기는. 그래서 쇼가 끝났다. 그리고 공연과 상관없이 이제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쇼스토퍼 공연이 많을 텐데 딱 이거다라고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공연을 하나 보게 되면은 그때 우리끼리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아리아에는 오페라의 유명, 오라 에스코뷰 너무 유명하죠. 띵콩미 말고도 되게 좋은 노래가 많이 있어요. 오페라의 유명에. 들어봅시다. 말과 크리티. 전주만 듣고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빠져들죠. 이걸 보러 가는 것도 맞는 거죠. 지금 커튼콜은 뭐였죠? 공연이 끝나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음악을 멜로디로 정리해서 한 번씩 다 들려주면서 무대 인사하는 거, 이것을 커튼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뭐 현대 오면서 몇 가지 막 노래들이 더 추가되어 막 캐릭터성에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이런 자그마한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시면 훨씬 좋게 들리죠.
아, 이 음악 이래서 넣었구나. 아, 이게 쇼스타퍼구나. 아, 여기에도 반복 연주 또 되네. 막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훨씬 즐기실 수 있다라는 거. 자, 1940년에서 60년대를 이제 황금기라고, 뮤지컬 황금기, 골든 에이지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봤지만 황금기라고 부르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황금기라고 하는 건가요? 그죠?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아, 이때가 뮤지컬 황금기였다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사람들이 뮤지컬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런 시기가 바로 황금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좀 이 황금기 때 작품은 많이 못 보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는 이 황금기 때 작품들이 계속해서 리바이벌 되고 있어요. 이 황금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일단 역사적 배경은요. 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됐어요. 종전되고 미국의 경제는 다시 급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47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통일상이 시작돼요. 47년에.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베이비붐 세대가 옵니다. 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베이비붐 세대는요. 기존 사람들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도 안 겪었고 이제 풍요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53년에 그 유명한 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 엘비스 프레슬리가 출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사운드 레코드 사라고요. 그냥 음악을 제작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앨범 자기 녹음해갖고 가지려고 갔는데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이제 사장 샘 필립스가 이 사람을 영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박이 났죠. 하나 정도는 음악을 들어봐야 된다 생각해서요. 아까부터 틀었는데 이 음악이 멈추지 않고 쭉 나온 것 같아요.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ould cry all the time. Well, you ain't never gonna rather hang your head on a friend of mine. What? 네, 여기까지였죠. 비슷했을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인 사람인데 뭐라고 써요? 흑인 브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종차별 여전히 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에 가야 이제 막 해방운동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라디오 발명으로 흑인 음악이 막 성행했다는 거 들으셨죠? 그래도 뭔가 내가 흑인 음악을 듣는다는 게 찝찝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백인이 흑인 음악을 불러줘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락큰롤이 이제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거의 정점이 바로 방금 들었던 하운도 이거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풍요로운 세대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주의가 지난번에 뉴에이지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건데요. 이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심하게 되고 기계화가 되고 막 산업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인간성이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반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신비주의, 동양에 대한 관심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인간인데 인간성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간성을 무엇으로 찾았냐? 마약. 그냥 반사회적인 걸로 찾은 거예요. 히피. 그래서 막 슬램을 구사하고 그리고 막 프리섹스 그리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갈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망하려고 저런 음악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뮤지컬과 같은 오페라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시궁창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냥 고여있다,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황금기 뮤지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황금기 뮤지컬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북뮤지컬의 전성기고요. 자, 이제 북뮤지컬 학교죠. 북뮤지컬이 전성기가 되고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비극적이고 슬픈 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뮤지컬 드라마나 플레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가 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규모 공연이 되니까요. 비용이 증가되잖아요. 이제 공연이.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장기 공연을 가거나 제작비를 절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뮤지컬 산업이 어떻게 돼요? 장기 공연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장기 공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소극장에서
공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극장에서 공연하기 시작한 게 오프 브로드웨이가 되는 거죠.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잘 활동했던 뮤지컬은 나중에 또 불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어떤 미국은 항상 영국, 유럽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문화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미국 브로드웨이가 뮤지컬 시장의 최고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사람은요, 리차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 R&H 스타일이라 부를 만큼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제 인지도와 인기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했어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주요작들을 뽑아놨는데요. 오클라호마, 회전목마, 남태평양, 왕가나,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여러분 이제 다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혁신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오클라호마. 자, 혹시 여기서 눈이 굉장히 좋으신 분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이 사람은 올버니로 유명한 휴잭맨. 네, 휴잭맨이 이렇게 뮤지컬 배우 출신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대략적인 얘기는요, 이제 이 여자랑 농부인 이 주드란 사람이랑 이제 카우보이 남자랑 삼각관계 얘기예요. 그냥 그러다가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랑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드림 발레라고 15분 동안 막 그 감정을 나 어떻게 하지? 꿈속에 말 그대로 꿈속의 발레를 이제 로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표현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이 되냐면요. 춤이 원래 옛날에는 볼거리 막 춤추니까 재밌잖아요. 였었는데 이제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이미 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시카고 같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나의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을 춤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뮤지컬 배우를 누구를 뽑았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왜냐면 노래를 잘해야 되니까 막 작곡가들이 주옥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뽑았냐면 연기 잘하는 사람. 그래서 탄탄한 플롯과 캐릭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의 작품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오클라호마를 기점으로 또 뮤지컬이 굉장히 바뀌어요. 그래서 더 탄탄해지고 막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보고 춤도 하나의 부분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오클라호마 이랬고요. 자, 해피토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토크를 왜 제가 보자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남태평양에 대한 얘기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공습하고 이제 막 전쟁하고 그랬을 때 그 전쟁의 비극,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이 남태평양에 와서 원주민 여자랑 결혼을 했다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랑 새로운 여자랑 사랑이 빠져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오케이, 애가 있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이 남자에게 안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원주민의 아이가 있다는 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인종차별. 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 극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볼 장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또 남녀 주인공이고, 조세 피에블 중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그 발리하이라는 섬이거든요. 그 섬에 제 지주 같은 엄마가 있어요. 그 사람이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줘요. 하룻밤도 보내고 그러다가 우리 딸과 결혼하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이 원주민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백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백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하고 그런 어떠한 그 인종 간의 갈등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약간 쇼스타퍼식의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눈 있는 사람은 어디서 깜짝하면서 바로 It's a good idea. You like? 왜? 정확히 안 맞네. 맞아, 이미 끝난 거네. 이렇게 해서 How you gonna? All day long you 자, 이제 합니다. 장만 보지 마세요. 장면이 안 맞는
결혼만 해. Happy talking, talking, happy talk. 행복한 얘기하자고 해피토. Talk about things you like to do. 손가락 이거. You got to have a dream. If you don't have a dream, 왜 그런지 잘 how you 모르겠어요. gonna have a dream come true? Talk about the moon floating in the sky, looking like a lily on a lake. Talk about a bird learning how to 외국에 원래 fly, 많이 making all 하시는 the music he can make. Happy talking, talking, happy talk. Talk about things you like. 또 얼굴 올린 거죠. You got to have a dream. If you don't have a dream, how you gonna have a dream come true? 네, 이렇게 여러분은 좀 섹시하고 행복한 얘기를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행복한. 자, 여러분 또 귀 좋으신 분들은 들으셨나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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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네. 이마트가 이 노래 쓴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 노래 쓴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노래 쓴 거예요. 네. 이 노래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뮤지컬이라는 게 돈 떨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이마트가 이 노래 쓴 거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자, 좋은 얘기 해봅시다. 계속 얘기할게요, 제가. 계속 얘기 한번 해볼게요. 키고 있어요. 자, 5명의 유명한 작곡가 배웠었죠. 제롬 백화점 사장. 조지거시, 또 어빙 발린, 콜 포터, 오스카 이머스타인 뭐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빙 발린의 이제 작품 한두 개씩만 이제 보고 애니어 총을 들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작자가 제롬 컨이에요. 제롬 컨이요, 이거를 준비하다가요 죽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어빙 발린이 작곡을 다시 맡은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나온 작품에 곡을 쓴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여자랑 이 남자랑 누가 더 총을 잘 쏘냐. 그때 공연 산업만 이제 서커스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일어서서도 쏘고 막 이렇게 총을 말 타면서도 쏘고 이러다가 누가 더 명사수인지 겨뤄보자. 이 얘기인데 공연 산업에 대한 일대기를 다룬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무엇에 관심이 높아져요? 공연 산업의 뒷문화 얘기. 공연 산업의 전반적인 얘기에 관심을 가져신 애니어 총을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 포터의 키스 미 케이트.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말간냥이 길들이기라는 희극을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그거 셰익스피어의 그 4대 희극, 5대 희극 전부 다 그 극본인 거 아시죠? 소설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무대에 올려지는 걸 쓴 거예요. 극작한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그러니까 말간냥이 길들이기가 극으로 올려졌을 거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그거에 대한 극중극인 거예요. 그 말간냥이 길들이기를 우리가 공연하자라고 모인 내용을 담은 극이 키스 미 케이트. 그러면 말간냥이 배우 그 길들이기란 공연에 참가할 배우를 이제 섭외해야 되잖아요. 이 제작자가 그 사람이 자기 전 부인을 이제 섭외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막 서로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거죠. 이제 전 부인이 배우여서 이제 제작자랑 전 부인인 거예요. 전 부인이 이제 네? 극중 내용인 거죠. 이제 말강이랑 길들이기를 이제 올리려고. 그런데 또 새로운 여배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배우를 보면서 또 이제 막 눈이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 부인이 어떻게 돼요? 화가 막 나죠? 막 그러다가 막 그런 자충우동 얘기를 하다가 이 남자가 이 새로운 여자한테 꽃배달을 보낸 게 잘못 봐서 전 부인한테 가면서 다시 둘의 사랑이 막 이렇게 싹드는 그런 내용. 키스미 케이트였습니다. 이 콜포터가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말년에 계속 망했어요, 작품이.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터져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본인에게도 의미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또
오클라호마가 막 잘 되니까 또 서로가 이제 경쟁 구도에 붙으면서 잘 됐던 공연입니다. 이거 다음에 보고 이제 프랑크 네서의 아버시아 건달들이라는 건 이제 뉴욕 얘기, 뉴욕에서 이제 도박과 사기꾼 쇼걸들의 이제 세계, 이제 무대 얘기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도박사와 구세군 선교사의 이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씨아 건달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했을 거예요.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조지 버나드 쇼에 대해 아세요? 뮤비명 들으면 알걸요? 오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 조지 버나드 쇼 아시겠죠? 조지 버나드 쇼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여러분 피그말리온은 아시죠? 자신이 한 조각을 너무 사랑해갖고 이제 영혼 이 조각상이 살아난다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막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여자랑 남자 보이시죠? 저 사람이 이제 그 히게스 교수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일라이자고. 이 일라이자의 여자는요, 그러니까 그냥 하류 사회에 사는 여자예요. 근데 지금 오드리 헵번인데 하류 사회 사람처럼 보여요? 굉장히 교부인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히게스 교수가 나는 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상류층 여자처럼 만들 수 있다. 그 당시 과학적인 거랑도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원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상류사회의 귀족인 여성처럼 만들어내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주연해갖고 훨씬 떴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싸구려 말을 쓰다가 고급 언어로 바뀌는 거니까 그 나라 사람들만 잘 아는 거죠. 이제 막 촌스럽고 그냥 어휘 쓰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영국을 갔다면 표정이 더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고급 어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잘 성공하지 못하는 게 언니 있어 유 하다가 표준말 쓰는 게 변한 건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바꾸는 거여서. 그래서 번안이 참 어려운 극 중 하나고요. 네, 이제 메르디스 워슨의 뮤직맨이 이거 그렇죠. 레너드 번스타인, 여러분 레너드 번스타인 이제 클래식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제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름을 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원래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해가지고요, 가톨릭과 유대인으로 이제 썼다가 너무 좀 변한 느낌이 없다 그래가 그렇게 해서 제트파와 샤크파의 갈등, 두 폭력 집단 간의 갈등. 근데 상대파의 여자 그 보스의 동생을 좋아해. 그렇게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패러디 그긴 거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제 둘이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극으로 끝나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훨씬 더 비극으로 끝나요. 훨씬 더 비극으로 끝나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안무와 연출이 제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맡았어요. 그리고 작사는 손드하임이 맡았어요. 그리고 작곡을 레너드 번스타인이 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뮤지컬계에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새 거장이에요. 이 작품에서 만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또 분노의 에너지예요. 춤이 되게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벌써 약간 긴장돼 있고, 자 표정을 보세요. 이렇게 긴장돼 있고 막 화가 이렇게 표출되는 느낌. 그래서 대부분의 춤이 막 이렇게 되게 뻗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죠.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전 살짝 지루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판타스틱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42년간 공연했어요. 딱 봐도 약간 소극장 같죠? 극장 분위기가 아마 이게 전부일 거예요. 더 크지 않을 거예요. 소극장, 오프 브로드웨이니까 42년간 공연했고요. 20살 청년의 성장 뮤지컬이거든요. 판타스틱스라고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했던 거고 있었고. 자, 올리버, 내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3시 네, 10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올리버. 이제 빈부격차에 대한 고아원 뮤지컬이에요. 영국에 있던 뮤지컬이고요. 원작은 올리버 트위스터라는 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애기들 나오고 분장된 거 보니까 고아원 얘기인 것 같죠? 고아원의 이제 빈부격차 얘기. 이제 슬슬 사회에 대한 비판극으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지붕 위의 바이올린.
러시아 유태인 이제 바켓이죠. 그 유태인의 그냥 삶 자체를 얘기하는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영화 속의 바이올린 키는 장면, 저 뮤지컬의 바이올린 키는 장면, 그리고 이 지붕의 바이올린의 주 소재가 딸의 결혼식이에요. 딸을 결혼식 시킬 때 막 일어나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결혼식 장면. 결혼식 같나요?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파니걸이라는 거죠. 자, 제니어건의 그 헬로 돌리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고어 챔피언이라는 안무가가 굉장히 멋있겠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뭘 배웠었죠? 그 보더빌, 벌레스크, 그 다음 뭐였죠? 레비. 자, 레비에서 누가 있었죠? 지그필드. 지그필드 폴리스 있잖아요. 지그필드 폴리스. 여기에서 가장 유명했던 배우가 페니 프라이스. 빤이라고도 부르고, 이 여배우가 가장,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 출연 배우고요. 저 사람이 빠니 브라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지그필드 폴리스에서 제일 유명했던 여배우예요. 이 여배우에 대한 얘기를 다시 뮤지컬화 한 거예요. 퍼니 걸이라는 이름. 자, 퍼니 걸, 재밌는 여자잖아요. 그 퍼니 걸이 또 빠니 걸. 빠니에 대한 얘기가 약간 의문적인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왜 퍼니 걸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퍼니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1대2 얘기고요. Roller 이 skate. 사람이 빤이에요. 롤러스케이트 타는 줄 아니면 못하죠? What you say you could skate? 이 사람이에요. 빤이. 여기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빤이. 자, 춤추는 전에 자리 못 찾았어요. Really bad. 왜 뻔히거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떠요. 저 사람이 막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더 좋아해서 이제 뜨게 되는 최고의 배우가 되는 데니 브레스에 대한 얘기고요. 뻔히거리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는 그 다음 이제 메노무라 마차 돈키호테 이야기 있고요. 이제 캬바레 이거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1930년 나치 치하에 있을 때요. 베를린, 나치 치하 베를린 독일이죠. 싸구려 카바레 히켓 클럽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딱 봐도 약간 시카고 느낌 나죠. 그래서 시카고를 제2의 카바레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강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할 때 그냥 쇼처럼 보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회 비판적인. 그래서 아 이렇게도 결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오랫동안 공연한 공연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1960년대로 이제 넘어갔을 텐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요. 63년에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지표된 차에 여성의 신비. 그리고 63년에 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냉전. 전쟁 다 종식됐을 때도 냉전이 일어나고요. 66년에요. 금주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금주법. 그래서 그때 스픽 이즈라는 밀매상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어떤 도시가 흥행에 막 급부상했다고 했죠? 할렘.
그리고 갱 증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금주법 이래서 안 되겠다 금주법 철폐돼요. 그리고 66년에 이제 나우라고 이제 여성 동맹 단체가 이제 여성의 인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요. 과학혁명도 같이 일어난 거죠. 여성혁명, 과학혁명, 시민혁명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새로운 사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70년대 이제 뮤지컬 특징은요. 그래서 컬트 뮤지컬이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비주류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트 뮤지컬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뮤지컬들이 이제 나오고요.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죠.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다 일어나고 이 사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굉장히 반영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오클라호마에서 어떤 거에 비중이 높아졌었다고요? 춤. 그러니까 연출 가격 안무가의 전성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춤으로써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안무 색깔을 작품에 입히는데 이제 유명했던 사람들이 고어 챔피언 아까 헬로 돌리 42번가 이런 거 했던 사람입니다. 박퍼시 이 사람 아까 시카고 그리고 마이클 베넷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이클 베넷은 아래 이제 코러스 라인 이런 거 하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 손드하임 스티븐 손드하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작곡가. 영국에서는 오페라의 유령에 뽑았던 웨버. 그리고 미국에서 손드하임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년간 무명과 무인정 속에서요. 황금기 말에 이제 데뷔했대요. 10년간 이 사람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작곡은 안 됐어요. 그래서 작사가 아까 얘기 레너드 버스타인이 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작사가로 데뷔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는 작곡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작곡으로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실험적인 그걸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있어요. 컨셉 뮤지컬. 나의 뮤지컬은 컨셉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수학적인 부분으로 음악을 연구해서요. 음악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은 음악이 동일하게 다시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분석해낸 사람이었죠. 네, 손다인이 등장하고요. 자, 이제 이때 작품도 몇 개 보겠습니다. 헤어. 자, 헤어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어떠세요? 히피, 막 이제, 가출, 사기꾼, 마리아나 막 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반세학적 얘기들 막 하면서 이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전쟁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처음에 어떻게 인기를 끌었냐면요. 1막 끝에 나체로 출연한다 라는 소문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제 웨버 배우면서 이거는 더 할게요. 그리고 가스펠 알죠? 슈퍼맨 티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가스펠 그리고 그리스 아까 서먼 나잇 보셨죠? 자 지금 쭉 가고 있고요. 루피오로쇼 아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계에도 SF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막 박사랑 막 이런 막 이렇게 된 거. 그래도 약간의 뭐 B급 공포 영화에 이제 SF가 일어난 루피오로쇼라는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자, 루피오로쇼가 한국에서 초연됐을 때 홍록기가 네, 홍록기가 이름이 로피였다는 이유로 나는 이 작품을 꼭 해야 된다고 이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홍록기가 박사로 아까 얘기했던 그 외국에서 온 박사로 출연했었고요. 자, 코러스라 마이클 베넷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베넷이 이제 안무한 코러스라인 딱 봐도 안무가 되게 돋보이죠. 자, 말 그대로 코러스 라인은요 코러스들의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행인 1, 행인 2, 뭐 코러스 1, 코러스 2 이런 주연이 아닌 그냥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했으니까 전체적인 플롯이 아니라 옴니버스식 구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원래 기승전결 쭉 해서 하나의 작품에 갔는데 한 명 한 명을 조명하고 이게 마지막 원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이제 어떤 주제적인 얘기겠죠. 코러스는 이렇게 하나 원이 되었을 때 의미를 갖는다 하는 그런 코러스 라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시카고 아까 봤던 우리 본 작품 일부러 더 넣지 않았어요. 아파시의 시카고. 이것도 이제 그때 이제 황색 언론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어떤 죄인이 됐다 안 됐다 그 죄를 지은 그 여자가 스타가 됐다 안 했다가 뭘로 된다? 언론. 그래서 이제 황색 언론 저널리즘,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막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반사회적인 얘기가 시카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뭐요? 손드라임은 뭘에서 가장 잘하시는 작곡가예요? 손드라임은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스위니 토드, 뭐, 여러 작품들이 이제 나오는데, 손드라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서 나오고, 뭐, 컴퍼니, 그리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냥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 나왔다. 미국에서도 당신네들한테 뒤지지 않는 작곡가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또요? 아까 오페라 유령 동영상 보여주셨을 때 네. 오케스트라가 무대 네. 위에 위치했다는 건가요? 저도 그거 작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오케스트라가 무대 아래 주로 위치하는데요. 작품상 위에 올리기도 하고요. 위에 올려놔서 보이게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아마 그때 연출 구성에 따라도 조금 달라지는데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작품 많이 못 봐가지고. 써요? 다음 주에 이제 오페라의 유령이랑 다 얘기하는데 그때 좀 알아와 볼게요.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았던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들은 이제 다음 주에. 근데 현대는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잘 알 뿐이지. 더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